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 7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오늘 그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그 조선일보 보도예요. 조선일보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오석준, 이종석이 거론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측부터 이균용 서울고법부장 판사이고요. 오석준 지금 현재 대법관이고 이종석 씨는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는 이 세 사람 중에 이균용 지금 현재 서울고법부장 판사가 유력하다.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1년 후배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어제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랑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오늘입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막판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선 이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재용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 1년 후배이지만 윤 대통령과는 별로 그렇게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장판사 외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등도 최준 후보군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딱 집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인원이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대법원장을 뽑는데 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배제해야 돼? 예.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데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짤막하게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우리나라 그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고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착취해왔고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곧 망하게 만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곧 망하게 만들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짤막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이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집을 상속한다. 잘 보인대요. 1심하고 2심 판사는. 이거 피고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전 세계의 문명국가,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미개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저개발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문명국가의 법원은 안 보이는 유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사는 잘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 판사들은 이거 잘 판단해 주겠대. 대법원 판사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다고 안 읽어봤어요. 대법원 판사가 시간 없다고 안 보러봤어요. 우리나라 법에 대법관은 시간 없으면 읽어보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심리불속형법입니다. 그게 1년에 민사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다음에 특허 행정소송의 그럼 80% 만 건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이거 안 읽어봤다니까요.
대법관이 이걸 안 읽어봤어. 아, 이거 억울해서 이거 좀 읽어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봤다니까, 대법관이. 그걸 내가 왜 봐? 시간 없는데. 3-2로 들어갔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아,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시간 없다고 안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위헌입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라고 세미나를 했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법제도 제선을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지난달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싸가지 없이 이거를 그 세미나를 해. 그리고 이거를 공개 변론을 해달라고 그래?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싸가지 없이 말이야. 이런 거를 공개 변론 해달라고 그래? 안 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이거 각하했어요. 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김영란 씨 아시죠? 김영란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관 퇴임 후에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씩 받는다라고 그랬지. 100억 받아요. 100억 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억울해. 아이고, 나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거? 억울해 죽겠어요. 대법관은 좀 봐주세요. 대법관이 안 봐. 대법관이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5천만 원을 내야 돼. 대법관 출신 전관을 쓰려면 두 사람 5천만 원이 없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버려. 이게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도 억울해. 안 봐. 그럼 어떡하냐? 대법관 출신은 써야 돼요. 도장 하나 받는데 5천만 원. 아이, 그러지 말고요. 도장만 찍어주시 마시고, 제발 그냥 다 좀 읽어서 제대로 잘 써주세요. 그러면 수억 원. 몇 억이야, 몇 억. 대법관 출신이 도장 한 번 찍는데, 아이, 그래. 내가 이거 상고심에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 읽어보지도 않고 5천만 원. 아이, 그러지 말고, 도장만 찍지 마시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냥 읽어서 좀 제대로 잘 써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수억 원 내세요, 수억 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에 100억 버는 건 저기도 아니야. 1년에 100억 버는 거는 누워서 식은죽 먹게요.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법관이고요.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둘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짝짝꿍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곧 망하게 만들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되면 안 봐도 뻔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100억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100억을. 내가 100억, 너도 100억.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함. 그건 알 거 없어. 내 100억.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거 내 100억. 이들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100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100억. 대한민국 국민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대한민국이 무슨 대한민국이야. 조선시대지. 조선시대에 원임재판 했잖아. 옛날부터. 그냥 끌어다가 때리면 돈 나와. 그게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예요, 여러분. 근데 대법관을 하겠다고,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낯짝이 있어야지. 낯짝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 로펌으로 가요. 이분은 아직 대법관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분을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의 원림 재판이 최고의 재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자들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 100억, 너도 100억, 나도 100억, 1년에 100억. 대한민국 국민, 걔들은 때려다가 볼기치면 돼! 하는 사람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급관이라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보여요? 그런데 1심하고 2심 판사는 잘 보인대. 그리고 대법관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그걸 왜 봐? 시간 없는데. 이거 내가 보려면 5천만 원 갖고 와. 5천만 원. 이거 위헌이다. 이거 안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위헌이다. 감히 그리고서 이걸 공개 변론을 신청해? 괘씸하게 카카. 이게 어디다?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고종황조 시대의 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만 가서 물어보세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 법관 아니에요. 대법관 아니에요. 나는 조선의 고종황제 시대의 원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떳떳하게 대답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자들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은 절대로 대법관이 돼서는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균용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들은 뭐 이 대법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 둘은 이 둘은 이자들은 절대로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명수 여러분 김명수는 이 보수 우파들의 이 나쁜 짓 심리불속행 시간 없으면 버려 형사재판도 다 버려 도장 하나 받으려면 5천만 원 갖고 와라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누가 만들었느냐? 우파가 만들었어요. 우파가. 김명수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나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파임내라고 해서 대법원장까지 노리는 자 이런 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균용 씨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셋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심리불속행 그게 위헌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심리불속행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도 이균용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그도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올라온 것 가운데 80%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위헌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자들은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들은. 왜? 100억 1년에 100억인데 왜 이게 위헌이야? 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균용 씨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면 물어봐야 돼요. 이균용 얘기도. 당신 1년에 만 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장 하나 받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것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몸을 담았거나 헌법재판소에 몸을 담은 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아주 젊은 의사인데요. 박은식 씨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대한포럼의 그 공동대표로 있고요. 주동식 씨하고 아마 공동대표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오늘 그 이분이 쓰시는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라고 하는 칼럼을 빨리 읽어드립니다.
알리거든요. 호남에도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광주가 고향인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지금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 탓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인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먼저 재경 학습을 없애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산 밑에 이 호남에서 올라온 사람 학생들 이 기숙사 만들어서 거기서 호남 쪽에서 공무원까지 파견한 거. 먼저 재경 학습을 없애시다. 은평과 동작구의 남도 학습, 서초구의 전북 장학숙 세 곳의 땅과 건물만 팔아도 수천억 원 좋게 나올 겁니다. 이 돈 호남 지역에 뿌리내리는 청년을 위해 씁시다.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미 지방은 타 지역, 심지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이분들과 주민들이 쓸 돈도 부족한데 왜 돈이 넘쳐나는 서울에 쏟아부어야 합니까? 어차피 상경한 청년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역 인재를 유치시키는 꼴이지요. 지역 인재들이 중앙에서 성장해서 옛날 예산을 많이 끌어오를 거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따온다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능력이 생기나요? 결국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겁니다. 둘째로 세금 낭비하는 사업들을 호남이 솔솔수범해서 정리합시다. 아, 훌륭한 제안입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부터 취소합시다.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 그렇게 길바닥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800억 적자가 나는 무안공항과 200억 적자가 나는 광주공항 중 하나는 정리해야 합니다. 한경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공대를 짓는 게 맞습니까? 기존 전남대나 GIS 광주과학기술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른 지역도 수익성 없는 사업을 멈출 것입니다. 셋째, 기업을 우대합시다. 호남은 어목했던 일제감정기에도 최고 민족 대기업 경상방직을 키워냈습니다. 그랬던 호남이 지금은 대기업 농업 진출을 반대합니다. 새만금 LG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이 유통업을 침범한다며 복합 쇼핑몰 밀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광주 군산형 일자리처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만 혈안입니다. 심지어 전북 교육감 김승환은 과거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투자와 고용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결국 기업입니다. 입주하려는 기업을 우대하고 무리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반대한민국 세력과 역사적 상징 인물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호남의 인재들이 주도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랬던 호남이 내란 선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후신 정당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중국인민해방군 군가와 북한인민군 국가를 작곡한 정일성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들고 동상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호남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섯째, 호남의 민주화의 성지라는 얘기 이제 그만 씁시다. 존경하는 고향 어르신들이 피로 이룬 민주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남을 특정 정당에 가두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니 잘못된 잼버리 부지 선정 과정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성지라는 단어는 호남인에게 성역화를 강요합니다. 마치 신성불가침인 폐쇄적 종교 집단처럼 민주라는 가치를 독점한 집단이 독재하는 것이지요. 이러면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실정을 비판해도 실정을 비판했다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의힘에도 광주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화 운동가가 많은데 5.18 묘역 참배도 못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남인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호남인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가장 강한 지지 세력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한 분씩 그 정책들을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호남에서 농사지는 분들은 영산강보를 해체에 반대합니다. 목포 출신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불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대북 정책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 하면 한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처럼 김대중의 고향 신안에서도 국민의힘 군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정치들이 긴장하고 호남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제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제발 좀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피토하는 말을 우리 박은식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씨는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뷰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박은식 그 의사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하도 호남 사람들부터 욕을 처먹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직설화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하도 호남 사람들부터 욕을 처먹어가지고 이제 좀 지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조선일보에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공화부터 취소합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박은식 의사 선생님 같은 훌륭한 호남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특별한 기획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기고 시작했는데요. 이겁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왕복 3시간 걸린다. 지옥이다, 지옥. 지옥 출퇴근이 때문에 삶이 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2,300만 년인데요. 그들은 생존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보도를. 도표입니다. 자, 김포에서 가장 많이 출근하는 데가 여의도더라고요. 김포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90분 걸립니다. 집에서 나와서 뛰어나오면 돼. 집에서 막 뛰어가지고 버스 타고 또 골드라인인가 그거 타고 이번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구 역사,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구, 화성에서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출근을 많이 해요.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 역사 가는데 100분 걸립니다. 3번 남양주시 별내에서 종로구까지 오는데 80분 걸립니다. 4번 인천시 부평에서 금천구 가산까지 오는데 45분 걸립니다. 5번 강동구 상일에서 중구 명동까지 오는데 90분 걸립니다. 6번 은평구 진천에서 서초구 서초까지 오는데 80분 걸립니다. 왕복 3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포 골드라인 아시죠? 사람 꽉꽉 찬 거.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박원순이하고 오세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씨, 기분 나쁘겠지만, 유가족. 또, 오세훈은 좀 살아있으니까, 얘기 좀 잘 들어요. 박원순이하고 오세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300만이나 되는 수도권에 출퇴근을 2,300만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사고 있어. 누구 때문에? 박원순이 오세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여기 재개발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재개발하면 되고, 여기도 재개발하면 되고. 근데 재개발을 못하도록 극도로 막아. 재개발 분담금을 내라. 초과 이익 환수금을 내라. 아파트 분양가를 상한제를 지켜라. 그리고 용적률은 300% 완파를 왔다 갔다 해라. 미친 거 아니에요? 돌았어요? 일본은 용적률이 2,000에서 3,000%예요. 싱가포르 용도제가 없어요. 여기 학교를 만들어라, 상가를 만들어, 이런 것도 없어. 사업자가 학교를 만들든 아파트를 만들든 병원을 만들든 알아서 해. 박원순이하고 오세훈만 용적률 300%, 용적률 300%, 그거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 용적률 300%라는 게 옛날에 설계 기술과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용적률 300%예요. 일본은 용적률 2,000에서 3,000%라니까 가보세요, 동경. 여러분, 일본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경 시내 그냥 마철루들이 올라가. 집값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신도시에서, 일본 신도시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신도시에서 출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동경 집값이 싼데 왜 신도시로 가느냐고. 이거 왜 이러냐?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300%, 용적률 300%의 목을 매.
IQ가 300밖에 안 돼. 일병 동경도의 공무원은 IQ가 2000에서 3000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2300명이 지옥 같은 삶을 사고 있대요. 지옥 같은 삶을. 그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이가 만들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아, 너희들은 지옥 속에 살아라. 나는 천국에 살지. 용종을 300%를 왜 고수하느냐고요.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해야 돼. 내버려 두세요. 용적률 300%, 2000% 쓰면 내버려둬. 그럼 사람이 많이 살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 걱정할 거야. 아,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왜 걱정을 하느냐고요. 용적률 2000%, 3000% 만들어주면 도로 부지 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 도로도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걷어서 뭐해? 수도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시에서 공급해야죠. 용적률 300%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IQ가 300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경은 용적률 2000%, 3000%, 동경 도지사는 2000에서 3000%, 3000이니까 IQ가. 지금 우리나라 재개발하고 있는 게 용적률 300%뭐 준해 반내 가지고 서로 치격 때리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 가면 매 프랜카드 걸려 있어.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용적률 300% 가지고 뭐 이렇하자 저렇하자. 아, 왜 그 짓을 해요? 용적률 3000% 달라고 그러지. 목동 주민들 바보예요? 2000%, 3000% 달라고 그래요. 왜 200%, 300% 가지고 서울시에다 빌고 앉아있냐고요. 당당하게 용적률 2000%, 3000% 내놓으라고 그래요. 300% 달라고 빌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이 목동 주민들. 내가 살고 있는데 프랜파드 보니까. 왜 오세훈이한테 빌고 앉아있냐고. 그 머리 나쁜 오세훈이한테. 자, 그 다음 뉴스 보고 갑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쓸 수 있는 물 절반이 바다로 간다. 댐 늘려 물을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소평가된 댐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물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학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위기 시대 물재 대응 방안 토론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시던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규 댐을 짓거나 기존 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댐 만들어야 돼요. 댐을, 우리나라 산 많잖아요. 산 중턱에도 조금 나간 자그마한 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도심에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폭우 내리고 그러면 대개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도심이 잠겨요. 도심이 잠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 어떻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 많이 해요. 목동이나 뭐 강서 이런 재개발 많이 해요. 안양천이 있어요. 안양천 옆에는, 개천 옆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2000%, 3000% 주는 거예요, 용적률. 밑에 지하 10층이나 8층에는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물을 쫙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강남에는 그게 생겼어요. 그런 빌딩이. 지난번에 강남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지하 입구에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차단벽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남 빌딩에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단벽을 다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다른 도로, 다른 빌딩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지 말고 물이 많이 오면 일단 지하 제일 5층인가 6층 제일 마지막 층은 물로 채워주자. 강남대로 있는 물을 그냥 집어넣어서 좀 물을
이렇게 추이를 낮춰주자. 그 다음에 막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비 내리는 거 많죠. 강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곳,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천 옆에 뭐 안양천이든 무슨 탄천이든 무슨 개천 옆에 재개발할 때 이건 용적률 2000% 3000% 주라니까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뭐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시설을 만들자고요. 로마 가니까 이미 기원전에 로마도 지하에 물을 가두는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을 급할 때 뺏쓰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을 때 이게 물을 가두지 않을 때는 지금 민방위 훈련한다고 그래요. 북한이 핵 대피소로 쓰면 되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머리만 잘 쓰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산을 줄이면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2000% 3000% 주고 밑에 커다란 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급할 때 갑자기 하천이 범람할 때 한강이 범람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럴 때 물을 가둬. 그리고 필요할 때 써 물을. 그리고 물에 가두지 않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물 빼고 북한이 핵 위협하면 핵 대피소로 쓰면 돼요. 지금 재개발 한 200에서 한 300%로 재개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지. 이거 도심에 물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 예산 또 확보해야 돼. 야, 이거 핵 대피소 만들어야 돼. 또 예산. 또 국민 여러분 세금 주세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얼마나 좋아요. 서울 같은데. 용적률 2000% 3000% 주고 지하에 큰 물 저장고 만들고 필요 없을 땐 그 핵 대피소로 쓰고 2000% 3000% 되면 집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서울이 집값이 내려가죠. 근데 왜 300%를 가져야 돼? 굳이 용적률이 300% 해야 돼? 여러분, 장마 때 비 막 오죠? 그거 다 돈이에요, 돈. 비 막 와서 서울 시내, 대전 시내도 잠기고 난리 났대요. 어찌 신문 보니까. 그거 돈입니다, 돈. 그거 수출하면 돈 많이 벌어요. 중동에 수출해 보십시오. 웰컴이지. 우리가 재난을만 보지 말자고요. 돈이에요. 우리가 바보 같으니까 떨어지는 돈을 그냥 바닷속에 쓸어 넣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 왜 쏟아지는 돈을 가둬야지 바닷속에 버리느냐고요. 대표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박원순과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네. 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채널 A 뉴스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채널 A 단독입니다. 중국산 기산 장비에 스파이 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앵커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안보위의 기술, 경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를 했는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심겨진 스파이 칩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산 장비입니다. 이 칩을 활용하면 해당 장비 데이터를 백업뿐만 아니라 무선 주파수를 활용해 주변 도청까지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심은 건지 조사 중입니다. 이게 신종수법인데다가 민간이 아닌 우리 국가기관 장비의 심원화 더 충격입니다. 우연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무선으로 도감청이나 해킹이 가능한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백도어란 악성 코드가 담긴 스파이 칩을 심어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 네트워크에서 백도어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일반 하드웨어 장비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악성 코드가 심겨진 스파이 칩이 중국산 장비에 내재되면 해커가 무선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빼돌리는 구조입니다. 국정원은 기상 관측 장비에서 발견된 배경도 조사 중입니다.
기후변화 등 기상 관련 영역은 첨단 기술 분야로 꼽힙니다. 하드웨어 백도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백도어와는 달리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망 분리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신종 해킹 수법으로 꼽힙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뉴스예요.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 중국이 개입했다.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척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는 우리 우파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말도 안 하는 얘기 하지 말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척하는 우파 지식인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왔잖아요, 이거. 국정원이 발견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기상 장비에만 이거 스파이칩 심었겠어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의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한국 정부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 중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노트북 또는 서버에 스파이칩을 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LG 노트북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에서. LG는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던데? 똑똑한 척하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중국의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중국이 컨트롤했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똑똑한 척하고, 혼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척, 잘난 척을 하던 우파 지식인 한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스파이칩 발견된 건. 중국이 기상장비에만 스파이칩을 심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장비에 스파이칩 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호하고 있는,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호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국가정보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자, 8월 26일이면 토요일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표용지가 뭐냐면 파주에서 투표관리관 책임자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20장을 도장을 찍었는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고 그냥 발부했어요. 그런데 뭐야? 재검표하니까 안 찍히기 20장이 나와야 되는데 재검표한 데는 한 장도 없어. 다 도장 찍힌 게 나왔어. 그래서 파주경찰서에 의뢰때 파주경찰서는 수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어. 고양지청 검사가 2번이나 야, 그 수사 다시 해라고 돼 있어. 이거 이제 난리가 나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8월 26일 날 아무 혐의 없음 무죄 빵빵빵 때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김명수가 자기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고 한 번 더 치고 그만둘러. 어차피 사고 많이 쳤는데 한 번 더 치지.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향해서 서비스 한번 해주고 나 그만둘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자라고 하는 시위가 8월 26일 14일입니다. 서초역 8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걸로 갑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가 정해집니다. 지명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조선시대 고종의 원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1년에 10,000건씩 벌입니다. 민사. 형사도 벌여요. 형사도. 100억 1년에 100억. 대한민국 국민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이들은 왜 대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이런 거 안 하는지 알아요? 한패예요, 한패.
이거, 이건, 이거 파주 이거 뒤집히면 난리 나는데, 100억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세게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고.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한 번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카르텔은 용어 많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얘기한 거 들어보신 일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 갑니다. 우리나라는 참 할 얘기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한 뉴스 하나 더 합니다. 자, 속상한 뉴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나 그랬어요. 오늘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이 정치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명해온 나경원 의원이 중앙정치무대에 본격 복귀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 수도권 참패론이 나오는 가운데 4선 중 3번을 서울에서 당선된 경륜을 내세워 나경원 의원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인과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연다.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은 인과 기후 위기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지금 들먹들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물난에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백전노장 김무성을 총선에 큰 역할을 준다면 아마 그 총선 선거 대책 본부장을 시킬지도 모르죠. 뭐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백 투 더 이명박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아마 그 김무성이가 그 총선 대책 본부장을 하고 나경원이가 출마하고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들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내년 4월 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을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규슈에서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갑니다. 10박 11일이고요. 10월 2일 출발해서 10월 12일 날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일본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거 중요하구나. 그러한 아주 주요한 토픽들을 가지고 여행하는 내내 토론이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저는 10박 11일 동안 계속해서 이 종단에 참여합니다. 기획은 제가 했고 바나나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 부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0박 11일이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기획은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바쁜 것 때문에 4월 혁명 때문에 이번 기획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참여는 안 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저와 함께 이번 일본 종단 기획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맞아!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왜 그걸 빠뜨렸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일본 종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금전적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댓글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김현장 썼더니 갑자기 잘 보임. 김현장은 유명한 법무법인입니다. 로펌이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퇴임 김현장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1년에 100억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마리아베는 우수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왜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이는 그 생각을 못할까? 맞아요. 법조인은, 변호사인들은 과거는 잘 따진대요. 야, 너 일 잘했니 못했니? 법이 맞니 안 맞니? 그런데 미래를 보질 못한,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박원순이도 그렇고 오세훈이도 그렇고 변호사잖아요. 창의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예를 들어 안양청 주변이나 뭐 탄ton 주변에 거기 재개발하게 되면 2000% 3000% 주라니까요. 밑에다가 엄청나게 넓은 지하 8층이나 9층에는 엄청나게 넓은 우수 저장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변호사들은 그걸 못해. 법률인들은.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대법관을 이야기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청소부를 열려라. 맞아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면 청소부를 열려라.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많이 올라오면 대법관을 열려라. 3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300명으로. 뭐 부들부들 떨어 300명 늘리자니까. 헌법에 안에 법만 바꾸면 돼요. 300명으로 늘리면 돼요. 양상분자라고 하시는 분이 후원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법원장 후보를 누구를 지명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